자, 이어서 우리 시간거리 속력에 대한 문제가 계속 활용이 많이 나오니까 자, 옆에 18번 문제 한번 볼게. 자, 16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인성이와 주선이가 동시에 마주보고 출발하여 도중에 만났다. 자, 이것도 그냥 식만 세우고 넘어갈게. 왜냐하면 일직선으로 가는 거리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일직선으로 가는 거리 속력 시간 문제 중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 유형이 뭐야? 설명 다 했었던. 그냥 사람이 그냥 가다가 만나고 이런 거는 아까 뭐 도서관 이런 거랑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올까? 그건 이제 둘레를 돌 때. 그건 일직선이 아니고. 일직선으로 가는 것 중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유형 문제. 기차 문제 있잖아, 왜? 터널 지날 때, 뭐 다리 건널 때. 그럼 이제 왜 이동 거리라는 개념이 기차의 길이도 고려를 해가지고 터널의 거리에다가 기차 그 자체 몸통 길이까지를 해서 이제 전체 이동 거리 이런 식으로 세워야 하는 게 있잖아. 거기에서 조금 식 세울 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살아. 왜냐면 보통 이런 문제 할 때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 중학교 3학년 정도 올라가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미분을 배울 때 뭐 시간 속력 거리를 미분계수로 가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때는 보통 이렇게 수험생들이 진짜 중요한 문제에서는 왜 뭐 문제 오류 아니냐 이렇게 이의 제기하고 신고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런 논란의 여지를 막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풀 때도 명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아니? 사람이 움직이는데 선생님 사람 움직이는데 사람 몸 두께가 있잖아. 그럼 요만큼 더 거리에 뭐 몇 센치든 뭐 미터든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따지면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뭐 움직이는 거리인데 뭐 나무까지 어디 나무까지 갔다. 그럼 나무의 두께는 고려하지 않는다. 뭐 건물의 뭐 수직인데 건물의 뭐 기둥의 두께는 고려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원래는 엄밀하게 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이것도 식만 세우자. 자, 떨어진 전체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16km란 얘기야. 그래서 인성이랑 주선이가 요렇게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다고. 걸어오다가 이제 중간에서 만날 텐데 뭐 한 이쯤 만난 거야. 이쯤에서 만났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인성이는 속력이 3km/h 였고 주선이는 속력이 5km/h 였는 거야. 그때 물어본 게 인성이가 걸은 거리. 그러니까 여기를 Xkm라고 잡은 거야.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솔직히 중학교 1학년 수준이라니까. 여기를 어떻게 했겠어? 중학교 1학년이었으면 600X라고 했겠지. 전체가 6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연립방정식의 컨셉으로 풀어라.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풀어라 라고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변수를 한 개 더 설정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식 자체를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X 플러스 Y가 16이다라는 기본식 한 개 써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Y 대신에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뭐 6이 아니었구나. 1600x, 1600x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안 쓰고 문자를 두 개를 설정해서 연립 1차 방정식의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라 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뭐가 되겠니? 이번에도 봐봐. 물어보는 것은 뭐야? 속력이잖아. 속력. 근데 비교 대상은 뭐가 될까? 비교 대상은 뭐가 돼야 될까? 물어보는 건 속력이 미안해. 물어보는 건 거리잖아, 거리. 인성이가 걸은 거리. 거리를 묻고 있잖아. 그지? 근데 비교 대상은 거리는 같다. 뭐 이거랑 이거 더해서 16이다는 썼잖아, 이미 맞지? 이제? 그럼 또 다른 는을 뭐라고 써야 될까? 또 다른 는을. 생각해봐. 이 상황에서 얘랑 얘랑 같은데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데요? 라고 생각되는 건 뭐가 있니? 동시에 마주보고 출발해서 도중에 만났대.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만났어. 그렇지. 시간이 같은 거야. 맞아. 시작해가지고 움직였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거리 차이는 있을 거야. 왜? 얘가 더 빠르잖아. 빠르니까 얘가 조금 더 많이 오고 얘가 천천히 왔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얘가 간 시간과 얘가 간 시간은 어떻다? 같을 거였다. 그럼 시간 구하는 공식 뭐야?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얘가 얼마? 3분의 x랑 5분의 y가 같다. 이런 식으로 연립시험이 끝인 거야. 그럼 이거 양변에다가 뭐 15 곱해가지고 마치 대각선 비율. 그래서 뭐 5x는 3y다 써놓고 이거 뭐 이항시켜가지고 y 대신 뭐 16-x다 써가지고 대입법에서 풀면 답 나오는 거야.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 자, 21번. 21번은 실제로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본교재에서는 선생님이랑 같이 푸니까 나중에 숙제 교재 풀 때 비슷한 문제를 꼭 연습을 해야 돼. 이거는 실제로 어때? 출제 많이 된다. 아까 이야기 잘 했거든? 둘레를 도는데 마주보고 돌 때랑 같은 방향. 반대로 도는 게 마주보고 보는 거. 맞아. 마주보고라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둘레를 도는 거니까 등지고 돌았다 생각해야, 등지고 출발했다 생각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21번 한번 풀어볼게. 자, 수영이랑 상호가 둘레의 길이가 6km인 원 모양의 산책로를, 그러니까 원 같은 게 있었어. 근데 어찌되었든 여기 출발점이 같을 거야. 여기가 출발. 근데 전체 둘레 길이가 얼마였다? 6km였다. 라고 해놓고, 자, 수영이는 속력이 분속 120m야. 자, 수영이는 속력이 120m per minute야. 분속 120m고, 상호는, 야, 이게 좀 어렵다. 출발을 했는데 10분 후에 출발했어. 일단 얘는 10분이 기다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고, 그 다음에 분속 80m로 걸었어. 그럼 속력은 80m per minute가 될 거야. 자, 그때 수영이가 상호가 걸은, 이거는 아예 딱 줬다. 시간을 각각, 얘는 몇 분 걸었다? X분 걸었다. 얘는 몇 분 걸었다? Y분 걸었다. 라고 식을 세우라고 했어, 문제 자체에서. 그렇게 했을 때 처음으로 만난 것은 상호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인가? 맞니? 그럼 상호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인가? 라는 거는 결국 여기서 뭐 구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구하라는 뜻이야? 이 설정에서? 그러니까 설정에서 뭐 구하라는 얘기야? 상호가 아니, 그러니까 말은 내가 다 했어. 상호가 걸어간 시간을 구하래. 상호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는 겁니까? 구하래. 네. 설정에서 누구 구하라는 얘기야? 수영이 Y 구하라는 얘기야. Y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네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됐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원이 있어.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자, 봐봐. 원이 있어. 네. 시작하자마자 얘는 가만히 있는 거야. 얘가 먼저 돌아, 이렇게. 10분만. 먼저 돌아. 10분 먼저가 아니야. 시간을 되돌리는 건 없잖아. 뭐 이게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돌아. 네. 이렇게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10분이 지나고 나서 출발해. 그러고 나서 만났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물어본 게 상호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났습니까? 물었잖아. 그럼 한마디로 상호가 걸어간 그 시간이 상호가 시작해서 만날 때까지의 시간인 거야. 누구 구하라는 거야? Y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식을 세워보자. 자, 얘는 같은 방향으로 돌 때가 원래 좀 식이 어려운데, 같은 방향으로, 봐봐. 같은 방향으로 돌아서, 여기 지금 이 문제는 없는데, 같은 방향으로 돌아서 만났다. 어떤 의미니? 혹시 너네 체육대회 하거나 그런 적 없어? 어릴 때 학교에서 뭐 운동회 하거나 할 때 보면, 이렇게 달리기 선에서 처음엔 다 같은 라인을 쓸 때는 시작했는데, 엄청 빠른 애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만났어. 무슨 뜻이야? 그게 어떤 상황인 거니? 출발하면
빠른 애가 있고 느린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느린 애보다 빠른 애가 먼저 치고 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가겠지. 같은 방향이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래, 가다 보면 이렇게 만나겠지. 그 상황. 그 처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돌았는데 처음으로 만났다. 어떤 의미야? 어떤 의미?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야? 상황 설명이 어떻게 되면 되겠어? 어떤 상황이겠니? 그 상황이. 그게 말로 상황 설명이 되고 그 설명된 상황을 식으로 세우는 거야. 그냥 식 세우는 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같은 방향으로 돌았는데 빨리 가는 애가 같이 속력이 같아졌다. 는 아니겠죠. 아니겠지? 만나기만 하면 속력이 같아지나? 아니요. 아니지.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 한 바퀴를 따라잡은 거야. 그건 알죠. 아니, 그 대답을 해야지, 그러면. 아니, 그건 알죠가 아니라 그 대답을 해야지. 한 바퀴를 따라잡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따라잡겠죠. 그치.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야 된다니까? 아니 그런 걸 줄 몰랐죠. 그런 걸 줄 몰랐다는 게 아니야. 수학적일 줄 알았죠. 내 얘기했잖아, 방금. 말로 설명을 먼저 하고, 그렇게 설명된 말을 식으로 세우는 거라니까. 식으로 세우는 걸 외우듯이 하면 안 돼. 그럼 봐봐. 그러면 한 바퀴를 따라잡았다라는 거는, 그럼 이제 중간 과정 해보자. 한 바퀴를 따라잡았다라는 거는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될까? 말로. 플러스 그러니까 봐. 안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그게 수학적으로 아는 게 아니야. 대답을 하고 나서 들으면 당연히 그거죠. 알았어요. 그거 물어보는 건 줄 몰랐어요. 그걸 모르는 게 문제라니까. 아니 식을 세우는 건 몰라요. 식을 세우는 걸 모른다고? 식을 세우는 게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말 자체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힌트를 던져줘도 알아야 된다니까. 이런 느낌이야. 봐봐. 트랙이 있어. 같은 자리에서 출발을 했어. 느리게 가는 애는 요만큼 왔다고. 근데 빠르게 가는 애가 어떻게 간 거야? 이렇게 돌아온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같은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한 거야. 맞잖아? 그래서 아까 이거를 그냥 말로 이야기를 하면 같은 방향으로 뛰었는데 다시 만났다라는 것은 빨리 뛰는 아이가 한 바퀴를 따라잡았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게 첫 번째 내가 원한 답이었고, 그 내용을 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상황을 그냥 말로써, 마찬가지 말로써 설명해보라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 상황을 관계의 개념으로 말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고. 정답은 이거야. 빨리 가는 아이가 간 거리가 있겠지. 이 파란색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파란색 거리가 있겠지. 그 파란색 거리에서 주황색 거리를 어떻게 하면? 빼면 뭐가 된다? 파란색에서 주황색, 봐봐. 파란색 거리에서 주황색 거리를 뺀다고 한다면 이런 거잖아. 이 같은 거리만큼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빼니까 소거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니 안 맞니?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한 바퀴 거리. 큰 거리에서 작은 거리를 뺀 것이 둘레 한 번 하고 같다. 이렇게 그렇게 말이 나오면, 그럼 이제 나중에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 거리 공식은 뭐였다? 시간 곱하기 속력. 그래서 출발한 후에 20분 후에 만났다. 그럼 20 곱하기 x 속력에다가 빼기 20 곱하기 y 속력을 빼니까 한 바퀴 둘레 1200m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 식을 세운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 정도까지의 문제는 아닌데, 단지 동시에 출발한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출발을 했다 이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보세요. 일단 x, y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설정해보자. 이런 느낌 아니겠니? 지금 얘가 속력이 더 빠르니까 훨씬 더 빨리 많이 움직였을 거야. 이만큼 이렇게 움직인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천천히 가기도 했고 속력도 느려.
요렇게 온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만날 거예요 가 된 거라고. 그지? 수영이랑 상호가 전체 둘레가 6km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x분 y분인데 차이는 10분 차이가 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만났다. 됐니? 자, 식 세워보자. 자, 그럼 봐. 일단 x랑 y의 기본적인 시간 차이가 있지. 수영이가 출발하고 나서 10분 후에 상호가 출발을 했어. 그러면 수영이 입장에서는 뭐 10분 뒤에 상호가 출발하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수영이는 여기까지 오는데 몇 분 걸렸단 얘기야? x분이 걸렸단 얘기인 거야. 분 뺄게. x가 걸렸어. 근데 그 x만큼의 시간은 뭐하고 같냐? 10분을 기다리고 y만큼 돌아서 만난 거잖아. 아, 10 플러스 y구나. 요렇게 그냥 기본적인 뭐 비교 관계니까, 그지? 10분 차이가 나더라,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조건식 하나 더. 뭐라고 쓰면 될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결과적으로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한 거랑 얘가 같네요, 같다라고 쓸 수 있는 비교 대상이 뭐야? 시간. 거리로 하는 게 좋겠지. 얘가 간 거리랑 얘가 간 거리를 합치면 뭐다? 한 둘레는 6km다. 자, 그럼 봐. 수영이가 간 시간은 x고 속력은 얘잖아. 그러면 얼마? 120x인 거야. 시간을 얼마라고 해야 돼? 그냥 y라고 하면 돼. 얘는 10분은 그냥 기다린 거잖아. 맞지? 그지? 그냥 y만큼의 시간 동안 요만큼 움직인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럼 얼마? 80y 이렇게 된 거야. 입으로는 80이라고 하는데 손은 그냥 8y를 쓰고 있네. 80y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거리야. 이게 지금 파란 거리 더하기 주황 거리야.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 둘레. 그럼 얼마요? 뒤에 얼마 쓰면 돼? 둘레 얼마? 얼마? 6,000. 그렇지. 뭔가 나한테 시간차 공격을 하는 느낌. 6,000. 자, 복합 단위로 시간의 단위는 분 단위로 미니트로 맞추고 거리의 단위는 미터로 맞춘다. 그래서 6km가 아니라 6,000m라고 쓴 거야. 그럼 여기서 일단 10으로 약분을 해서 0 하나씩 다 약분하고 4로 약분하면 3x 플러스 2y가 되고 100을 4로 나누면 얼마야? 100을 4로 나누면 25잖아. 그러니까 25에다 6을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얼마? 150. 됐나요? 그리고 아까 있던 거.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 그냥 대입법으로 할까? 대입법 하지 말고 그냥 가간법으로 할까? 물어본 게 뭐였냐면 상호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는 겁니까? 였으니까 y 구하는 게 답이잖아. 그럼 이렇게 하자. 이거 2항. 그러면 x-y가 얼마? 10. 양변에 3 곱해. 그러면 3x. 요걸 밑에다 쓸까? 3x 마이너스 3y는 30 이렇게 쓰면 되겠네. 두 개를 빼면 x가 바로 소거되고 마마 플러스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2 플러스 3 하면 5y가 되겠고, 그럼 빼면 얼마? 120이 되겠고, 그래서 y는 얼마였다? 5, 20, 5, 4, 20 됐나요? 그래서 y는 얼마? 24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속력 기차. 야, 기차 문제는 뭐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맞지, 그지? 굳이 내가 안 해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 혹시 본 적 있어? 이런 문제? 잘 들어봐. 같은 길이의 기차가
마주오는 철로에 지나치고 있는 상황인데 속력의 차이가 2배래. 속력 차이가 2배가 난대. 이렇게 조건 하나 주고, 알겠니? 이 조건만 가지고 같은 길이니까 이 조건만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을까? 마주오는 기차가 마주보고 이렇게 당연히 맞닥뜨리게 온다는 뜻은 아니겠지. 그런 기차 사고 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방으로 이렇게 지나쳐간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는 약간 국어적인 이해가 조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국어적인 이해가 되어야 그 내용에 대한 거, 아, 얘랑 이렇게 하면 요거랑 같아지겠네? 아, 같아지겠네? 식을 세우고, 식을 세우기만 하면 푸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과정이. 그러니까 요런 상황인데, 기차가 마주친 순간부터 완전히 지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를 냈다고 한번 해볼게. 이해가 됐니?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식세울 수 있겠어? 이런 형태 이렇게 물어본 게 처음 들어보지. 기차 속력 문제, 뭐 터널 지나고 다리 지나면, 그래서 사실 너무 뻔하잖아. 아, 이동 거리라는 개념이 이런 거잖아. 터널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철로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오, 입체감 있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 여기에다가 이제 기차를 그릴 건데, 이제 기차가 예를 들어서 뭐 요만큼만 그릴게. 오, KTX야. 쌤 하나도 안 닮았어요. 뭐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게 시작하는 여기, 이 앞쪽 끝이 딱 들어가는 직전, 여기부터가 시작인데,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왔다라는 개념은 마지막 꼬리 칸까지가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이동 거리를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같은 점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를 시작점으로 잡으면 여기를 끝점으로 잡아야 되니까, 물어볼 때 이동 거리로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거리는 터널의 길이에다가 기차의 몸통 길이까지를 더한 게 실제로 이동 거리다. 그래서 그 이동 거리를 뭐 시간, 뭐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오는데 15초가 걸렸다. 그러면 뭐 시간을 구할 때 뭐 속력분의 거리니까 뭐 15분,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니까 뭐 15분에 15초 걸렸다. 15분에 터널 길이 뭐 200m짜리 터널에다가 기체의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식세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 기차가 아예 그냥 대놓고 물어볼게. 자, 속력이 1분에 1분에 뭐 1.8km를 갈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써줄게. 자, 1800 m/min야. 속력이 요거야. 요건데 이 기차가 나무를 완전히 지나서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예를 들어서 이거 단위까지 줄까? 이렇게 25초라고 할게. 자, 25초야. 자, 기차의 길이는 몇 미터?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어떻게 세야 되는지 알겠니, 혹시? 이게 나무 한 그루를 통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알겠어? 나무 한 그루를 지나간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혹시? 국어적인 문구가. 이런 느낌이야. 봐봐. 아까 선생님 그런 얘기 있잖아. 나무의 두께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나무를 선으로 이렇게 뭐 우리 공항 검색대 같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라인이 쭉 있으면 이렇게 선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제 이 어떤 뭐 필터를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선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기차가 완전히 다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기차가 처음에 멀리서 뭐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멀리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점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가오고 있을 거야, 맞지? 그지? 다가오다가 어떤 상황부터 요렇게 되는 상황부터 맞냐 안 맞냐? 그럼 이제 중간 과정은 어떤 느낌인가? 중간 과정은 요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야. 그 이제 창문을 보면 막 가로수가 확 지나가고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기차에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창밖에서 바라보고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차가 이렇게 쭉 올 거 아니야. 그러면 기차의 앞머리가 딱 내 시선 앞에 오는 이 순간부터 그러니까 기차가 막 지나가면 내가 가만히 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기차 내에 있는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막 옆으로 훅훅 지나가면서 막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안녕 막 이러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될 때까지? 맨 마지막 꼬리칸이 끝나서 꼬리칸이 마지막에 빠져나오는 요 순간까지 그게 그게 몇 초가 걸렸다? 25초가 걸렸다 이긴 거야. 그러면 제일 처음 시작이 요 모양이지. 딱 들어올 때부터 끝나는 모양이 요 모양이지. 그럼 무슨 뜻이야?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머리부터 이 머리까지 이동한 거리가 곧 뭐와 같다? 기차의 길이와 같은 거구나, 이 상황이.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속력이 뭘로 나와 있어? 시간이 미터지. 그럼 이게 25초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60분의 25분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럼 얼마니? 아이고 너무 숫자 애매하게 했네. 그냥 20초라고 할까? 3분의 1분이라고 할까? 그냥 3분의 1분이라고 할게. 그냥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3분의 1분 분의 기차의 거리 자체가 이동 거리인 거야. 그래서 그게 x 미터. 그럼 이게 번부수가 되니까 3x 미터구나. 미터가 아니지. 이거는 분하고 시간 곱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곧 시간분의 거리니까 속력이 된 거야. 그 속력이 얼마다? 1800이다. 그래서 3으로 나누니까 얼마? 요거 미안. 1800. 600. 기차 길이가 600m구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렇게 말로 나오면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 마주보고 온다 이런 느낌인 거야. 시작할 때의 길이가 같은 길이겠지. 시작할 때의 느낌이 요런 느낌인 거야. 요렇게 시작을 한 거야. 맞니? 그러면 이제 얘 중간 단계가 이런 느낌 아니겠어? 얘도 한 중간쯤 오고 얘도 뭐 한 중간쯤 가서 뭐 이런 식으로 겹치고 있지 않겠니?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다 지나쳤다라는 순간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느낌인 거라고.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거 물어봐야지. 거리 설정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 거리 설정을. 거리의 설정을 뭐라고 하면 되겠니? 거리를 얼만큼 갔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 기차 길이만큼 갔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얘도 x인데요? 2x 아니에요? 아니야. 이 시점을 바라보라니까. 내가 밖에서 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이 기차 두 개가 이렇게 마주치는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속력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속력의 차이가 2배래. 예를 들어서 이거 속력이 예를 들어서 y 미터 퍼 세컨트 몇 초에 몇 미터 이렇게 한다고 치자. 그러니까 2배니까 이건 2y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보는 속력으로 보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3y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3y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봐. 이게 속력이 얘랑 얘가 쉽게 얘기해서 공간을 파고 들어오는 거야. 기차 한 대만 지나가면 2y의 속력으로 공간을 파고듭니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쪽에서 2y로 파고들어주고 이쪽에서 y로 파고들어주잖아. 내 기준에서는 이 전체 공간이 3y의 속력으로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요런 문제. 이 정도까지는 일반 학교에서는 잘 안 나오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문제에 안 나오지만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는 이렇게 이만큼 생각을 해서 식을 세우는 연습이 조금 되어야 나중에 학년이 올라도 공부가 좀 잘 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주고 나머지 문제는 그냥 본인이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이런 통과 문제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95쪽. 자, 오늘 95페이지까지 할게. 그 뒷페이지는 C 단계라서, 레벨 3라서. 자, 농도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포함된 함량, 합금, 식품의 함량 이런 거거든. 그게 사실은 농도하고 똑같아. 농도가 무슨 의미겠니? 전체 소금물이란 전체에 포함된 그 소금의 함량, 그 비율인 거야. 근데 그거를 뭐로 나타내는 거야? 그 비율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나타낸 거야? 그렇지. 백분율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단위를 퍼센트 단위로 써주는 거야. 합금도 같은 원리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일단 28번. 자, 식 한번 설정해 볼게. 자, 8% 소금물. 소금물이 이렇게 있대. 얘는 농도가 일단 8%. 그리고 12%의 소금물이 또 있대. 얘 좀 더 진한가 봐. 더 빡빡하게. 자, 12% 소금물이 있대. 자, 여기 요렇게 두 개 섞었어. 거기에다가 40g의 물. 그러니까 맹물이야. 아무것도 없는 맹물이야. 맹물 그냥 40g을 섞은 거야. 그렇게 했더니 결과로 나온 게 어떻게 나왔다? 결과로 나온 게 10% 소금물 440g이 나왔다라고 한 거야. 이때 12% 소금물은 몇 g이었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이거를 8% 소금물을 Yg 포함시켰다라고 이제 설정을 하자. 그럼 제일 좋은 기본식은 뭐야? 그냥 물리량 비교지. 더하기 해서 전체 양. 이거 40 날리면 되겠네? 그럼 일단 첫 번째 기본 조건식은 x 플러스 y가 얼마다? 400이다. 일단 요렇게 했어. 자, 일단 여기까지 왔어. 사실은 이게 농도 문제라고 해도 이게 요즘 교과서 출판사나 이런 거 보면 농도 문제가 빠진 책들도 가끔씩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얘가 있잖아. 사실 이게 속력 거리 시간 문제하고 거의 컨셉이 똑같아. 왠지 아니? 아까 내가 이런 거 할 때 식을 단순히 세우는 게 아니라 비교 대상이 누구랑 누구냐. 그걸 알아야 이거랑 같다 이렇게 식 세운다 했잖아. 이거 봐. 자,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요런 상황이야. 첫 번째 양적인 관계 다 썼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자, 그냥 이런 상황이야. 이거 소금물에다가 맹물 집어넣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 이 상황이야. 자, 뭐랑 같을까? 뭐를 갖다 컨셉으로 써야 우리가 식이 나온다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번 주 초에 이제 수련회도 갔다 오고,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좀 많이, 뭐라고? 그렇지. 미안해. 내가 아까 괜한 걱정을 했네. 맞아. 그렇지. 소금의 양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포함됐던 소금과 이 안에 포함되었던 소금이 합쳐져서 여기 있는 소금이었을 거지. 어차피 맹물에는 소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도 공식에서 변형을 해서 소금의 양은 해가지고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을 따로 정리를 해봤단 말이야. 소금의 양 어떻게 구했어? 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렇지. 그럼 여기에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에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전체 이렇게 된 거야. 어차피 여긴 소금이 없어.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대. 소금량 바로 나오잖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래서 0000 약분하니까 44.
아,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 여기가 또 분수잖아, 어차피. 그냥 양변에 그냥 분모 100을 전부 다 지우는 게 더 빠르겠다. 그지? 그리고 4로 나눌게. 그러면 4, 2, 8. 2y가 되고, 4, 3, 12. 3x가 되고, 4로 나누면 11에다가 0이 남을 거 아니야. 근데 12 앞에 또 있잖아. 그러면 1100이 될 거고. 그런데 위에서 누가 있었어? x 플러스 y가 400. 아까 물어본 게 x 구하는 게 문제였잖아? 그러면 위에 거에 바로 2를 곱하자. 그러면 2x 플러스 2y는 800. 그래서 바로 빼주면 되겠지. 가간법. 그러면 2y가 없어지니까 다이렉트로 나오네. x는 얼마? 300. 단위 맞추면 되니까 뭐 그래. 써주면 되고요. 자, 31번. 와, 요만큼 밖에 안 남았는데요, 공간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A라는 식품에는 단백질이 12g 포함되어 있고 열량은 140kcal인데 단위는 일단 빼자. 이렇게만 할게. 어차피 단위는 다 맞춰줄 거니까. 그런데 B라는 식품에는 8g이 들어있고 80kcal가 있대.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비율이 중요하거든. 항상 이게 생각해봐. 단백질이 12g 들어있는데 그냥 아무만큼 먹으면 10이야? 아닌 거야. 기준량이 있는 거야. 여기서 얼마래? 기준량을 100g당 이렇게 잡은 거야. 그럼 여기 지금 잠깐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 그러니까 구리를 10%, 주석을 20% 포함한 합금.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A라는 전체 금속이 100g이 있었다면 그 100g 안에 구리는 10g, 주석은 20g. 그런 의미인가? 그게 31번에서 그렇게 표현해 준 거야. 똑같은 유형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29번에 있는 것도 위에는 뭐라고 돼 있어? 퍼센트로 나와 있지. 그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니? 밑에 걸로 하면 100g을 먹으면 그 A 식품 100g 안에 단백질은 8g이 들어있고 지방은 12g이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밑에 거랑 같은 문제가 되는 거다. 자, 이런 상황이야. 자, A, B에서 나는 합쳐서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하자. A를 내가 얼만큼 먹을 거냐면 X 그램 먹을 거야. B를 얼만큼 먹을 거냐면 Y 그램 먹을 거야. 그래서 문제를 보면 두 식품에서 단백질을 58g, 열량을 650kcal를 얻으려면 A 식품을 얼마나 섭취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무슨 문제 알겠니?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A를 X만큼 섭취를 했다고 하면 봐봐. 이 X 안에는 단백질이 얼마가 들어있을까? 생각해봐. 100g당 12. 무슨 뜻이야? 비율이 12%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단백질을 X만큼 먹으면 이게 기준이지. 이 X에 대해서 얼마의 비율? 100분의 12만큼이 단백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됐을까? 근데 단백질을 A 식품에서만 얻을 수 있어? 아니야. 누구에서도? B. 근데 B는 얼만큼 먹어? 아니. 설정 잘 보고 하세요. Y만큼 먹을 거야. B는 Y만큼을 먹을 예정인데 B 식품은 비율이 100g당 8g, 즉 8% 비율이었던 거야. 그러면 Y만큼 먹었지? Y에 대한 비율이 얼마다? 100분의 8이다. 그 두 개를 더한 거야. 요렇게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해야 돼. 여기서 얻는 단백질과 여기서 얻는 단백질이 전체 단백질. 근데 그 전체 단백질이 얼마이고 싶은 거야? 58이고 싶은 거야.
그럼 XY가 식이 한 개 나왔지? 한 개 더 나오고 싶은데? 그게 뭐겠어? 열량 비교인 거야. 그럼 열량도 마찬가지야. 나 지금 X만큼의 식품을 먹을 건데 그 식품에는 얼마당 100g당 얼마의 140의 비율로 들어있는 거야. 100g당 140kcal 비율로 들어있는 거야 지금. 됐나요? 마찬가지 열량을 지금 A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B를 먹어도 돼. Y만큼의 식품을 먹었는데 걔는 100g당 얼만큼 80만큼 비율로 열량이 나온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친 게 내가 얻을 수 있는 전체 열량이다. 그 전체 열량이 얼마가 되고 싶다? 650이 되고 싶다. 요렇게 두 개 연립을 하면 되는 거야. 식 자체를 세우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계산은 쉽다. 이 정도는 해야 돼. 마찬가지야. 양배는 그냥 100을 곱해. 날리고 0 두 개 붙여. 여기도 그냥 여기서 자기 자신에서 약분한 건 나중에 생각해. 100 날리고 0 두 개 붙여 그냥 이렇게. 일단 기본은. 그럼 지금 첫 번째 조건식에서 보면 어때? 12x, 8y, 58, 00 이렇게 돼 있잖아. 맞니? 그럼 00으로 끝났으니까 800 끝났으니까 얘가 8로 안 나눠진다. 4로 약분하면 4, 30이니까 3x 플러스 2y는 4일은 4, 18이니까 4, 4, 16, 20이니까 4, 5, 20, 0 이렇게 쓰면 되고 맞나? 밑에 거 00 다 날렸어. 그러면 6만 5천이야. 6, 5, 0, 0, 0, 8, 0, 1, 4, 0이니까 이거 0 하나, 이거 0 하나, 이렇게 0 하나 버리고 다 짝수니까 2로 나누면 7x 2로 나누면 248 4y 2로 나누면 3250 이렇게 되겠지. 6500이니까 맞니? 됐니? 그래서 요렇게 두 개 연립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이지? 요거 두 개 2 곱하면 되겠지? 2 곱하면 이거 6x 내니까 6x에다가 4y 되니까 2배 하면 얼마? 2900. 그래서 빼면 6x, 7x니까 그냥 바로 다이렉트 x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4y 없어지고 3250에서 2900. 3000에서 2900을 빼면 100 남잖아. 100하고 250이니까 얼마? 350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x 얼마? 아, A 식품 350g 섭취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이렇게 오늘 수업 정리할게요.